이게 네 마지막 퇴직금이다. 이 가방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넌 우리 집 식구 아니다. 알겠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가라. 가서 네 팔자대로 살아. 시어머니가 바닥에 놓여있던 고급 가죽 가방 하나를 발치로 툭 밀어낸다. 마치 하인에게 밀린 월급을 던져주듯 가방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인숙의 발 앞에 멈춘다. 문가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인수가 긴 말 하나마. 여기 공증서류에 도장 찍어라. 네 남편이 새로 들인 안 사람이 우리 가문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거다. 너도 알잖니? 사업하는 집안은 감정보다 실리가 우선이라는 거.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정 떼는 데는 돈이 최고지. 여기 위자료 대신 줄 테니 애 데리고 조용히 사라져라. 다시는 우리 가문 이름 더럽히지 말고 엮이지 말자꾸나. 네 주제에 이 정도면 과분한 퇴직금 아니겠니? 쏟아지는 빗줄기는 인숙의 눈물인지 하늘의 분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10년의 세월,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외도를 참고 견디며 지켜온 가정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직 퇴직금이라 조롱받으며 던져진 가방 하나와 등에 업힌 돌쟁이 아들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시지. 10년의 세월을 단 몇 장의 서류와 가방 하나로 정리하는 두 분의 냉혹함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이 고작 이 가방 하나 값이었나요? 어머님, 아버님, 이 빗속에 저를 버린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오판, 가족 간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복수극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무를 되새겨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어느 낡고 눅눅한 여인 숙방. 인숙이 시어머니가 던져준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다. 이혼 서류와 푼돈뿐일 거라 생각했던 가방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절망의 끝에서 열어본 가방 안에는 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뭉치들과 묵직한 골드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것은 시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와 부산 지역의 재개발 지도였습니다. 인수가 서울에 머물면 그놈들이 증거를 없애려 널 짓밟을 거다. 내 아들이지만 그놈은 독사가 다 되었다. 당장 부산으로 가거라. 거기 내 신복이었던 황씨가 널 기다릴 게다. 그곳에서 상어가 되어라. 내 아들놈 회사를 통째로 삼킬 힘을 키우기 전엔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 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네 복수의 미천이다. 시아버지가 붙여준 멘토 황씨는 자비가 없는 스승이었습니다. 인숙은 낮에는 공사 현장을 누비며 땅의 생리를 익혔고 밤에는 아이를 재운 뒤 촛불 아래서 복잡한 도시계획 법령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발가락이 짓무르고 눈이 충혈되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봐 인숙이, 법은 눈물이 없다. 네가 법을 모르면 저놈들은 법으로 네 숨통을 조일 거다. 이 서류 다시 외워와. 내일 아침까지 못 외우면 짐상 싸서 서울로 돌아가라. 황 씨는 때론 모질게 채찍질했지만 인숙이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면 말없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친정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인숙은 그 지옥 같은 10년을 견디며 서서히 인성자산운용이라는 거대 기업의 기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련된 정장 차림의 인숙이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초현대식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나요? 서울 본가의 경매 입찰일이 언제죠? 네, 대표님. 남편분이 상간녀 집안과 무리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 처리되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저택이 공매로 나옵니다. 지금 그 집안은 사기죄와 횡령으로 아수라장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인생을 퇴직금이라며 가방 하나로 압류했던 그들에게 진짜 압류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야. 우리 인성이의 이름을 걸고 그 집을 되찾겠습니다. 10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문을 인숙이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쫓겨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자 심판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던 거실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전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친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이 집을 산 부산고래가 너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서? 인숙은 대답 대신 법적 집행 서류와 10년 전 시어머니가 던져줬던 바로 그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기억나니? 당신들이 내 청춘을 대가라며 던져준 이 가방. 당신은 이게 내 마지막 퇴직금일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이 가방은 당신 인생을 통째로 압류할 서류가 되어 돌아왔어. 이 집, 그리고 당신 회사의 채권, 이제 모두 내 거야. 정확히는 내 아들 인성이의 것이지. 전 남편이 인숙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하지만 인숙은 차갑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던 시부모님 앞에 다가갑니다.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아버님, 어머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아버님이 가방 속에 넣어주신 그 뜻, 1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부산으로 가시죠. 그곳에 두 분이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실 집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 인간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인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고생 많았다, 인수가.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보다 끝내 도리를 지키고 일어선 네가 우리 가문의 진짜 주인이다. 이제야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너에게 이 집안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구나. 고맙다, 내 딸아. 배신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집안에서 오직 인숙만이 진정한 승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당당한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가민한 어머니로서 새로운 인생에 막을 올립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로 증명해냈습니다.